샤워를 끝내고 배수구를 보셨을 때 검은 실타래가 한 움큼 걸려 있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베개 위, 빗 사이 검은 옷 위에 먼지처럼 붙은 머리카락까지요. 그 불안,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정수리가 유난히 비어 보이는 날, 바람이 불 때 이마 라인이 한 칸씩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머리 말릴 때 손에 남는 촉감이 예전보다 많아지면 괜히 하루가 무너지는 기분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공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곧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관리법을 곧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후기가 좋은 탈모 샴푸 5개를 사용해보고 비교 분석해주겠다. 이 한 문장대로요. 광고처럼 꾸미지 않고 사용감과 후기 흐름을 같이 보면서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5개 제품 중 첫 번째로 SQ제약 탈모 샴푸를 먼저 다루겠다. 자연스럽게 이 제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후기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를 비교 분석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곧바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SQ제약 모나다 샴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단단한 느낌이 있으시죠?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집어든 순간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수리를 살짝 들춰봤는데 조명 아래 빈 공간이 예전보다 길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베개 커버를 갈아 끼우면서도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샴푸를 고를 때 딱 3가지를 봤습니다. 두피에 자극을 덜 주는지, 씻고 난 뒤 잔여감이 남지 않는지, 그리고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체감이 있는지요. 먼저 단점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Q제약 모나다 샴푸는 체감상 가격이 다른 샴푸보다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 버튼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되는 그 느낌, 저도 알거든요. 특히 가족이 같이 쓰거나 2통 3통 쟁여두는 분들은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 제품을 써보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건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의 함량이 유독 높게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학적으로 단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 두피 컨디션이 안정되는 느낌, 머리 감고 나서 모발이 정돈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다는 쪽입니다. 또 이 제품은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어서 적어도 사용자 경험이 나쁘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근히 크게 반응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 코스메틱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분을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보수적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인식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로 두피가 예민한 분들은 이런 배경 하나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편해야 꾸준히 씁니다. 꾸준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루틴도 시작부터 미끄러지니까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후기를 그대로 길게 붙여넣지 않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말하는 문장만 짧게 말하듯이 옮겨드릴게요. 제약회사라 믿음이 갔다. 성분이 좋다. 향이 좋다. 그리고 사용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거품이 풍성하다. 세정력이 좋다. 자극은 덜한데 거품은 잘 난다. 마지막으로 체감에 대한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 뻣뻣함이 덜하다. 빠지는 양이 줄어든 느낌, 유분기가 덜 생긴다. 두피와 모발이 건강하게 케어받는 느낌, 출산 후, 스트레스, 원형 탈모 같은 상황에서 관리에 도움이 된 느낌, 추천한다, 꾸준히 쓰겠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이 샴푸만 쓰면 다 끝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샴푸는 시작 버튼에 가깝습니다. 진짜 차이는 샴푸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씻고 난 뒤 24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서 벌어집니다. 같은 제품을 써도 어떤 분은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고 어떤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탈모는 무서운 병처럼 느껴지지만 일상에서 더 무섭게 다가오는 건 반복되는 불편입니다. 머리 감을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손가락 사이에 실처럼 감기는 양이 늘어나요. 배수구도 더 빨리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샤워 후에 물이 느리게 내려가는 걸 보면 괜히 내가 더 빠지게 만든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조명 아래 정수리나 가르마가 예전보다 더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면 사진 찍는 것도 피하게 되시죠. 베개와 옷 위에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밟히면 그게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경고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이 흔들리고 두피 컨디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이 얕아지면 몸은 회복 모드로 못 들어가고 두피도 예민해지기 쉬워요. 두 번째는 자극입니다. 자극적인 세정,
잔여물, 과한 열드라이가 두피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뽀득뽀득해야 깨끗하다고 믿는 순간 두피는 필요한 유분까지 빼앗기고 더 과민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루틴을 며칠만 하고 결론 내리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이 샴푸가 아닌가? 저 영양제가 아닌가? 머릿속만 바빠지고 손은 더 피곤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딱 현실적인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 비싼 시술부터가 아닙니다. 샤워실에서 3분, 드라이에서 2분, 그리고 하루 식사와 잠에서 1%씩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이 줄고 꾸준히 할 힘이 생깁니다. 먼저 샴푸 방법입니다. 두피 중심으로 씻으셔야 합니다. 모발은 거품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가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로 두피를 오래 데우면 씻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끝나고 나서 더 건조하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샴푸를 손바닥에 덜었으면 바로 두피에 꽂아 넣지 마시고 손에서 거품을 충분히 내신 다음에 올려주세요. 거품은 두피에 닿는 쿠션입니다. 손톱 말고 지문으로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문질러 주시고요. 이때 속도를 올리면 세게 문지르게 됩니다. 세게가 아니라 오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헹굼은 생각보다 더 길게 하셔야 합니다. 뒤통수, 귀 뒤, 정수리, 가르마 라인에 잔여감이 남기 쉬우니까요. 헹굼이 부족하면 잔여물이 남아 가려움이나 유분감을 올릴 수 있고 그게 다시 긁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샴푸를 2번 나눠서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먼지와 스타일링 잔여물을 걷어내는 세정, 두 번째는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세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세게 문지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극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드라이 습관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 갈립니다. 두피를 완전 건조해야 합니다. 자연 건조가 더 건강할 것 같지만 두피에 물기가 오래 남으면 예민해지거나 냄새, 유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열은 피하셔야 합니다. 드라이기를 너무 가까이 대지 마시고 손등으로 바람 온도를 느끼면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뜨거운 바람을 한 지점에 오래 주지 말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두피를 말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발만 번쩍 말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피부터 말리고 모발은 마지막에 정리하는 순서로 가셔야 합니다. 두피가 마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밤에 베개에 눕는 순간까지 두피가 눅눅하면 그게 또 불안으로 남거든요. 생활 습관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영양, 수분이 기본입니다. 거창한 식단이 아니라 한 끼에 단백질을 한 번은 넣어 주시는 거예요.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콩류 중 하나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저녁 전에 한 컵처럼 쪼개서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수면은 길이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매일 들쭉날쭉한 취침 시간이 두피에도 흔들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최소한 눕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거창한 명상보다 몸을 먼저 풀어주는 게 빠를 때가 많습니다. 샤워 후에 목과 어깨를 30초만 돌려주셔도 두피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링 잔여물 관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왁스나 스프레이를 쓰셨다면 그날은 반드시 잔여물이 남지 않게 씻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두피가 숨을 못 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다음날 유분이 더 빨리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자도 자주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모자는 편하지만 땀이 찬 채로 오래 쓰면 두피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내에 들어오면 잠깐 벗어서 통풍을 주시고 땀이 찼던 모자는 세탁 주기를 당겨주세요. 베개 커버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가 닿는 자리입니다. 최소 주 1회는 바꿔주시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틀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아침에 베개 위 머리카락을 볼 때의 충격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염색과 펌, 그리고 잦은 열 스타일링은 두피 자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간격을 늘려주시고 시술 후 며칠은 특히 두피를 더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두피가 따끔거리거나 가렵다면 그건 참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쉬어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억지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컨디션이 회복되면 따라오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시간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는 루틴을 몸에 붙이는 기간으로 보세요. 이때는 거울 앞에서 매일 정수리를 판독하지 마시고 대신 손에 남는 느낌과 두피 당김을 체크해 주세요. 3주 차부터는 세정 후 두피가 편안한지, 유분이 늦게 올라오는지 같은 생활 신호를 보셔야 합니다. 4주 차가 되면 베개 위 머리카락이 눈에 밟히는 빈도나 샤워 배수구를 보는 공포가 조금은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만 가면 적어도 방황은 줄어듭니다. 방황이 줄어들면 관리가 쉬워지고 관리가 쉬워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SQ제약 모나다 샴푸 같은 제품은 그 루틴의 출발선에서 도움을 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가격이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은 분명하지만 성분 구성에 대한 만족감, 제약회사 제품이라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 대상이라는 이력까지 생각하면 꾸준히 쓸 명분을 만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제품이든 만능은 아닙니다. 두피는 습관을 기억합니다. 오늘부터의 습관이 두피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 끝나고 딱 한 가지 행동만 해주세요. 오늘 샤워할 때 두피를 지문으로 60초만 천천히 마사지해 보시고 헹굼을 20초만 더 길게 해보세요. 드라이는 두피부터 바람은 멀리서 뜨겁지 않게요. 그리고 오늘 밤엔 베개 커버를 한 번만 확인해 보시고 내일 아침엔 물 한 컵을 먼저 마셔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탈모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번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의 누적이 만드는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 그림자는 오늘부터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잖아요. 이제 진짜로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